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안과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신세계안과 양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면 주변에 한두 명쯤은 수술한 분이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시력을 잘 보게 되겠구나. 이런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백내장 수술 이후에도 본인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수술 이후에 시력이 좋다가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라는 주제로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제 경한 질환부터 중증으로 볼 수 있는 질환까지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중에 이제 가장 제가 메인으로 다룰 인공수정체 탈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백내장 수술 환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벌써 2년이 됐네요. 2023년 기준 약 63만 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분들한테는 안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 5년 동안 50대 수술 현황을 살펴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백내장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치질로 알려진 치액 수술, 그리고 척추 수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40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벌써 두세 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백내장이 발생하고, 그리고 백내장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노화입니다. 노화, 그리고 뭐 다쳤거나 또는 우리가 햇볕 같은 이런 UV라고 하죠.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백내장이 보호작용으로 이렇게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투명한 색깔이어야 되는데 갈색이나 흰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백내장이 발생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빛번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내장 요 중심부 이 핵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 껍질을 놔두고 이 중심 부분만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거된 공간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게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채팅창에 이미 그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답변하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숙자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백내장과 녹내장이 같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진단은 녹내장 진단인데 증상은 백내장 증상과 동일하기에 당연히 이제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내장의 가장 큰 위험 인자도 어떻게 보면 노화 과정이고요. 녹내장도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한, 이제 뒤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백내장의 어떤 특이한 백내장은 거짓 비늘 증후군이라고 하는 백내장은 이제 녹내장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백내장을 에서 이제 수정체를 잡고 있는 작은 끈 같은 선모체가 이제 약하게 되면 급성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때문에 생기는 녹내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직 이게 뭐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지만 안압이 너무 높은 상태, 염증에 의해서 안압이 올랐을 때, 이럴 때는 백내장이 추후 유발되기도 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이 백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화라고 하는 공통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각 질환의 특징에 의해서도 각각 서로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섬섬옥숙님이 질문을 또 하셨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노안 수술이 렌즈 삽입 방법 말고 레이저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레이저 수술 같은 건 백내장 수술을 했었어도 가능한 경우 없나요?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굴절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각막 부분을 깎아서 굴절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정체 부분을 조절해서 굴절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노안 수술이 이 수정체 단에서 노안 렌즈를 삽입해서 노안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막 단에서 인레이라고 하는 특수 물질을 삽입한다거나 이전에 라식 라섹들을 일부 원시 라섹을 중간에 같이 하면서 조절하는 방법도 최근에는 이제 각막에도 이제 여러 레이어를 서로 다르게 깎아서 멀리 가까이를 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노안 수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백내장 수술 시 동시에 하는 그 수술법을 말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의 그 굴절력에 따라서 일부 노안 수술이 라식이나 라섹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황급빈 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조금만 더 이어서 하고 다시 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30대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녹내장도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도 30대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둘째도 의심된다 해서 걱정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도근시인데 고도근시이면 녹내장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녹내장은요, 일반적으로 유전성이 조금 증명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그리고 또 자식 간에 이런 수직적인 체계로도 유전이 되지만 수평, 형제 자매끼리의 유전도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근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도근시들은 대부분 축성 고도근시라 그래서 안구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남들에 비해서 큰데 우리가 눈이 이만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풍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풍선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조직들이 풍선 두께처럼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망막에 있는 많은 신경 섬유 다발들도 얇아지게 되고 망막과 시신경이 일부 분리가 되면서 녹내장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이 이제 유전력이 있거나 그리고 고도근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녹내장 안약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녹내장은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녹내장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녹내장이 의심된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혹시나 녹내장이 생긴다 그러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대부분은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준비한 자료로 넘어가 보면 제가 백내장 수술 후에 이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사물이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망막의 중심부에 초점을 맺게 되면 이 빛이 지나가는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두 다 시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온 빛 정보가 시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 시신경의 이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뇌 이상이 있었을 때 시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가장 겉에 있는 요 각막이나 결막에 문제가 생기는 안구 건조증 또는 굴절 이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내장 수술할 때 백내장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뒷막 우리가 훈항이라 그러는데요. 훈항을 남겨두고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추후에 이제 훈항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 상위 매치는 망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드물게 이 뇌 이상이 생겼을 때도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받긴 하지만 최근에는 아직도 이제 고령 환자들한테 대부분 이제 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술 받고 지켜보는 과정에 이런 질환들이 이제 동반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삽입한 인공 수정체가 이렇게 뒤로 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공 수정체 탈구라고 하는데, 이 각 질환별로 이렇게 경미한 질환이 있고 그리고 심한 질환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인공 수정체 탈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디아 윤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인공수정체 탈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뒤에 답변이 일부 나올 것 같아요. 1월에 눈에 고응을 맞아서 시력이 0.4이고 선모체 소대 손상 의심으로 수정체가 좀 떨리고 핵, 전낭, 후낭 혼탁, 그리고 유리체가 튀어나와 있고, 이 경우에 무조건 공막 고정술을 해야 되나요? 손모체 소대가 360도 있다던데 야만의 카나브라가 수술 범위인데 제일 안전하고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디안 윤님께서는 요거를 조금 잘 보시고, 혹시 나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손모체 소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그 렌즈만 간단하게 교정할 수도 있고, 이게 손모체 소대가 일부 살아있고 전낭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렌즈 교환을 하더라도 공막 고정술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전낭이나 후낭이 다 떨어져 있었을 경우에는 공막 고정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말씀하신 이렇게 수술법도 제가 뒤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안구 건조증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이라고도 하기도 힘든데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눈을 너무 많이 쓰고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이제는 점점 건조해지고, 그리고 건조해지면 눈이 움직이는 기관인데 마찰에 의해서 염증도 생기고 결막염도 생기고 안검염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충혈도 되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건조함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반사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흔한 질환이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일부 눈에 손상을 가하는 그런 프로시저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일부 떨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수술 이전에 백내장 수술 이전에 그 안구 건조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건조증 치료를 받아보겠지만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안구 건조증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큰 질환이 아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 증상을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을 다니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갈 수 있는가, 이거는 생활 습관도 교정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그런 규칙적인 이런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그런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안구 건조증도 좋아지고 일시적으로 나빠졌던 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굴절 이상. 결국 이제 썼던,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제 렌즈를 넣게 되는데요. 그 렌즈가 일반적으로 이제 난시를 교정하지 않거나, 또는 렌즈가 가끔 이제 너무 도수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 이제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교정이나 부족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이후에 시력이 떨어지고 빗번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굴절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안경이나 돋보기를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안경을 내가 쓰기 싫거나 뭐 계속해서 뭐 렌즈를 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 경우는 굴절 교정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가끔 가다가는 이제 렌즈가 완전히 잘못 들어가서 이제 도수가 안 맞거나, 내가 이제 노안 수술을 다시 하고 싶거나, 노안 수술했는데 적응을 못해서 단초점으로 바꾸고 싶거나, 이럴 때는 렌즈 교환술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백내장을 수술하는 분들의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 후발성 백내장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10에서 이제 30% 정도 발생을 하고요. 발생 원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백내장을 수술할 때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빈 낭을 남겨놓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혼탁이 생기는 거를 후낭 혼탁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걸 수술로 제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특수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서 이 레이저로 간단하게 이제 훈항을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면 4개의 우리가 웨이브랭스라 그러죠. 우리 파장이 긴, 이게 파장이 길수록 눈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빛이 이제 포커스를 맺히는 곳에 이제 조직을 일부만 파괴시켜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야그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통증도 없고 시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바로 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래에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실제 이렇게 후당에서 이렇게 하얗게 혼탁이 생기는 거가 이렇게 이제 야그레이저 위에 깨끗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술이 잘못됐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이게 몸에서 일부 남았던 조직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막 자라날 수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몸의 회복력이 더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날이 좋은 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50대입니다. 10년 전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려는데 라섹 수술을 하면 백내장 다초점 렌즈는 안 되고 단초점만 가능한가요? 다초점을 해도 효과가 없나요? 사실 요즘에 수술을 받으시는 5, 60대 분들이 대부분 라섹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의사들이 이런 노안 교정에 대한 라섹 수술을 받고 나서의 노안 수술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섹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쳤을 때 레이저가 중심부에 잘 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난시라든지 부정 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다 그러면 초점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막의 굴절률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이런 불규칙 난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 회전형 타입의 렌즈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회전형 타입이 아니고도 우리가 멀리 가까이를 최소한 이제 멀리하고 중간까지를 볼 수 있는 렌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각막 상태를 체크해서 이 환자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노안 렌즈를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거리까지 보는 노안 렌즈를 넣을 수 있는지를 선택하셔서 잘 수술을 받으시면 충분히 다 노안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는 분들이 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된 망막 질환들을 한두 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습성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이제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이 망막 정맥 폐쇄, 동맥 폐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 백내장 수술하는 부위와 망막이 병이 생기는 망막은 달라요, 위치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하면 얘 망막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백내장 수술은 여기를 수술하는 거고요. 망막은 여기가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고 좋아지는 것은 백내장 때문에 떨어진 시력만 좋아지고 망막 때문에 나빠진 거는 망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시력을 유지하거나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 가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은데 이렇게 이제 황반 부종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노령 환자들한테 자주 생기는데 이제 실제 환자 케이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84세 3세 남자 환자이시고 고령이시죠. 당뇨도 오래 앓으셨죠. 백내장 수술 후에 잘 보이시다가 한 달째 갑자기 떨어졌어요.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오셨는데 봤더니 이렇게 황반 부종이 생겼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황반부종이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뭐 적절히 이제 지켜만 봐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게 안 없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내 주입술이라고 해서 이제 항체 주사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어반가스 신드롬이라고 이런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거나 고령이나 또는 백내장이 심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라도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주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사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김민 그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막은 흰색으로 변하면 백내장이고 녹내장으로 변하면 녹내장. 좀 다르고요. 망막은 이제 부위가 좀 다르고요. 우리가 예전에 백내장은 이제 처음에 조금 나빠지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그게 이제 액화가 되거나 또는 이제 과숙하게 되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강아지 같은 거 키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빛에 비춰보면 이제 하얗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백내장이라고 불렸고요. 녹내장은 안압이 굉장히 높게 오르면 빛의 반사에 의해서 보면 약간 녹색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제 염증이 있는 분들, 이제 보통 포도막염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빛을 이제 옆에서 비치면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백내장이 사실 하얀색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 분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렇게 색깔이 남들이 봐서 변할 정도면 굉장히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요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는 관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미리미리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대부분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오후 산책님이 망막 점막 수술했는데 보안경이 필요한지요? 사실은 어 수술하고 나서 일부 그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끼는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망막은 이 자외선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안경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요즘 사용하는 그 인공수정체 또는 이미 망막 점막 수술했으면 백내장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생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외선을 좀 많이 차단해주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백내장이 점점 생길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햇볕이 강한 데 말고는 꼭 보안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근데 망막 수술 초기에는 이렇게 보안경을 낌으로써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가 눈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금빛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오늘 많으세요. 제가 좀 빨리빨리 답변을 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고도근시로 20대에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녹내장이 의심된다는데 혹시 나중이라도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혹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손을 많이 댄 눈을 수술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아요. 사실은 고도근시 환자분들은 라식 수술 받고 3, 40대에 백내장이 생기고 4, 50대에 녹내장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녹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이제 잘 관찰하면 그 안약으로 대부분 조절이 됩니다. 안약으로 특히 초기에 발견하면 안약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를 가셔가지고 녹내장 그런 의심이 된다면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고, 녹내장이 조금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제 안약을 쓰시면 되고, 사실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녹내장도 문제지만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망막 열공이에요. 망막 주변부가 얇아져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지를 관찰을 해서 우리가 레이저를 치면 돼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질환들은 요즘에는 다 예방적인 치료로 다 막을 수가 있고, 사실 안과학회 차원에서도 이미 고도근시인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수술을 안 받았더라도 똑같은 위험으로 녹내장이라든지 망막 열공, 망막 박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엔젤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70세 여성인데 안압이 좀 높으면서 녹내장이 약간 있다 해요. 건조증도 너무 심해. 개인 가정의학과 가서 피검사를 류마티스가 눈에 약간 왔다는데 피검사에 어떤 것을 한 걸까요? 3차 검사, 정밀 검사 앞으로는 어떻게 치료 방안? 그렇죠. 사실은
류마티스는 굉장히 자가 면역 질환이죠.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인데 안압이 약간 높으면서 녹내장이 약간 있다. 이거는 녹내장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는지 보면 되고 진짜 의심돼서 걱정이 된다. 그럼 안약을 미리 사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70대 여성인데 이제 조금 녹내장이 약간 있다.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안압이 높지 않다 그러면 녹내장 때문에 나중에 뭐 눈이 나빠지거나 이런 걸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 안압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건조증의 많은 원인이 이제 류마티스 병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강직성 척추염,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 검사로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항체들이 이제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항체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피 검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유전자도 나타나지만 실제 몸에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에 나왔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내 몸에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눈에 포도막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기저질환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기저질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안과적인 치료도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피 검사에서 뭐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인자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인자가 나왔다 그러면 한 번쯤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면 안구 건조증도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전신적인 질환이 없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조금 더 안구 건조증이 보통 4단계로 치료를 하는데 조금 더 단위수가 높은 건조증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이제 제가 준비한 걸로 조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가끔 이제 그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60세 남성 환자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7개월이 됐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근데 2주 전부터 떠다니는 게 갑자기 많아지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봤더니 시력이 0.0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한쪽 눈이 시력이 떨어진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가 딱 가려졌을 때 아, 안 보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력이 나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름이 져 있죠. 이게 망막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 구멍 나 있는 대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망막이 떨어진 거를 이제 급히 이제 수술을 진행했고 망막은 잘 유착돼도 이미 이렇게 중심부까지 떨어진 망막은 망막이 잘 붙어도 정상 망막하고는 좀 달라요. 이미 세포들이 좀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이분은 시력을 그래도 꽤 찾은 편이에요. 0.6이면 꽤 찾은 편인데 뒤돌아서 제가 권장을 드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령의 수술을 받고 그리고 어떤 전신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뭐 예전에 다친 경험이 있거나 이런신 분들은 수술 이후에도 아, 나 잘 보였으면 뭐 잘 보이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술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 환자분이 조금 찢어졌을 때 발견을 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외래해서 레이저 치료만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고 정기적인 관찰도 필요하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이야기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막 결석 제거하니 너무 시원하네요. 비문증이랑 광시증이 있는데 응급 신호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응급 신호는 개인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게 이제 다른 질환인데 이제 결막 결석은 이제 눈의 앞쪽에 생기는 질환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가끔 제거하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단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 이제 결막 결석 자리가 이제 흉터가 생기게 돼서 이제 오히려 나중 가서 결막 그런 뭐 염증이라든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만 그걸 제거하거나 그 전에는 염증만 조절하셔도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비문증이나 광시증은 일반적으로 눈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사인이 돼요. 그거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비문증, 떠다니는 증상이란 말이고 광시증,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란 거예요. 증상은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 되고, 비문증이랑 광시증이 있을 때 90%는 양성 질환이에요. 그냥 저절로 후유류체 박리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그중에 10% 정도는 실제로 망막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피가 나거나 망막이 떨어졌거나 이런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안과를 가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응급 신호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 신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링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질문 답변을 하고 그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를 바꾸는 것이죠. 흰색을 걷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책을 장시간 보는 건 괜찮을까요? 백내장 수술은 본인이 갖고 있는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바꾸는 겁니다. 흰색을 걷어내는 거. 이제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눈에 이렇게 흰색이 덮이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익상편 이렇게 말하고, 또는 거멸반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걷어내는 거하고 백내장은 다른 겁니다. 백내장이 이제 눈 안에 있는 거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색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검진입니다. 정기검진을 하고 이상이 있는지 보고, 책을 장시간 보는 건 좋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사용한다던가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보면 우리가 건강한 눈으로 오랫동안 책을 잘 보실 수가 있고, 책이 취미라고 하시면 충분히 즐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요 환자분들은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신데, 이제 기자분이셨어요. 6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사실 이제 타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서서히 이제 시력이 저하가 됐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는데, 이제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마치 녹내장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시야가 이렇게 손상되는 거가 나왔는데, 사실 이분은 이제 뇌종양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신경에 있는 병변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녹내장처럼 나오지만 이렇게 관혹 뇌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시야 변화가 있었을 때는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오신 분들 중에 저희 병원에서 1년에 적게는 한 5명 정도, 많게는 10명 정도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가 잘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 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나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안과적인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 그리고 뇌 자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행히 안과적 검사 중에 이 시신경과 뇌를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시야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야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엔젤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녹내장은 건조증을 방치해 놓을 수 있나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녹내장을 진단받았다면 약으로 조정될 수 있나요? 대부분은 녹내장은 약으로 조절하는 병입니다. 혹시 심해졌더라도 다양한 수술 방법이 나와 있고요. 녹내장은 건조증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요. 반대로 이제 녹내장은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 그 약들이 대부분 약간의 이제 독성을 갖고 있거나 알러지를 갖고 있고, 또는 이제 보존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문은주님께서도 이제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60대입니다. 눈이 너무 시립니다. 뜨고 있던 감고 있는 너무 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녹내장 안약을 써도 그분들도 굉장히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못 쓰고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다른 질환이 없더라도 건조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구 건조증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의 특성,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 그리고 종류에 따른 그런 적응도에 따라서 치료 그런 효과가 너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료를 믿고 좀 오랫동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치료가 잘 안 듣는다, 그러면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심하신 분들도 열심히 치료받게 되면 증상의 한 50% 이상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단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은 획기적으로 딱 하나의 치료로 가능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자분께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것들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겠지만 잘 상담을 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가 조금 더 반응률이 높겠다, 이거를 잘 계획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아주 크고 큰 병이고 반드시 실명하고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핵심 이제 내용이 되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잘 보이시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갑자기 세수하다가 또는 어느 날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어디 탁 부딪혔는데 어느 날 문에 가다가 유리문에 부딪혔는데 공에 맞았는데 갑자기 안 보인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어떤 분들도 질문을 하셨죠. 이제 이게 인공수정체의 위치 이상 또는 탈구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고 어느 날 흐리게 보이고 두 개로 보이기도 해요. 그걸 이제 다남복시라 그러는데, 양쪽으로 봤을 때 복시면 사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눈으로 봤을 때 복시면 한눈으로 가리면 잘 하나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사시를 의심하고 거기에 관련된 질환들을 살펴보면 되고, 한눈을 가렸는데도 계속 복시해요. 그러면 이제 렌즈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공수정체 탈구의 기전을 잠깐 살펴보면 이 혼탁된 수정체가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렌즈를 집어넣는데, 이 렌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이렇게 선모체 소대가 약화되거나 다치게 되면 이렇게 렌즈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인공수정체 탈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수정체 탈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이겁니다. 이 선모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선모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모체는 아까 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360도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데 이 끈들이 점점 약해지는. 근데 워낙 끈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약해지는 걸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게 좀 많이 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끊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많은 부분이 손상되면 렌즈가 달랑달랑해서, 이게 만약에 윗부분이라 그러면 아침에 이제 누워 있을 때는 렌즈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두 개로 보였다가 일어나면 또 렌즈가 제자리에 와서 보였다가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가 다 끊어지면 이제 렌즈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 렌즈만 떨어진 게 아니라 렌즈를 감싸고 있는 훈항이 이제 보통은 같이 떨어지고, 훈항이나 전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렌즈만 빠지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 공막 그 고정술을 안 하고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 외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녹내장, 그리고 말판 신드롬처럼 유전적 질환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홍채 이 가운데 이렇게 렌즈가 반짝반짝하게 이제 보이게 돼요. 원래는 동그랗게. 그렇지만 부분 탈구가 되면 이렇게 이제 가리게 돼서 어느 날 이쪽으로 보면 잘 보였다, 어느 날 이쪽으로 보면 잘 안 보였다가 또는 두 개로 보였다가 이렇게 되고요.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이 망막 뒷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구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원래 있던 선모체 소대는 잘 있고 이제 낭이 조금 이상하거나 렌즈가 틀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렌즈 자체를 잠깐 교정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렌즈가 완전히 떨어졌거나 선모체 소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는 그 렌즈를 제거하거나 그 렌즈를 다시 이용해서 공막 고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공막 고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분, 10분, 20분이면 수술이 끝나고요. 그래서 사실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로 공막 고정술을 하더라도 뭐 여기서는 1시간 이상인데 보통 한 40분 정도. 왜냐면 요즘에는 곡소마취로 전혀 아프지 않고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교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수술 방법을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세 가지 공막 고정술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제 예전부터 행해진 것처럼 이렇게 렌즈가 이제 보통 렌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실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로 요 흰자 위에다가 묶어주는 방법. 이게 이제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을 사용하지 않고 요 다리를 직접 이 공막에다가 박거나 이 다리를 좀 지져가지고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개발해서 야마네 공막 고정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카나브라바라고 요 렌즈들은 다 두 군데만 고정하기 때문에 렌즈가 좀 틀어지거나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네 군데를 고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렌즈가 좀 더 잘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나브라바 공막 고정술을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술기의 익숙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술자가 가장 편해하는 수술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수술 방법을 하다가 요 수술 방법을 넘어서 저는 이 수술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 수술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로 고정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렌즈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이 동반된 망막 수술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있거나 눈 안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될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 방법은 눈이 너무 작거나 또는 각막이 너무 부어 있었을 경우는 좀 하기가 어려운 방법이어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카나브라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실로 고정하면 이런 식으로 렌즈가 고정이 되는 거고요. 야마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공막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카나브라바를 하면 이렇게 네 다리가 실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법으로 되게 됩니다. 엔젤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비문증 치료와 그리고 녹내장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비문증은 사실은 비문증이 있는 공간이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유리체를 없애면 비문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 나이대에 따라서 비문증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백내장이라든지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편 정도, 나이 이런 것들을 뭐 또 동반된 망막 질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시간이 가면 비문증을 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비문증이 있다고 다른 망막 질환, 망막이 이상이 없는데 비문증만 있는 경우는 다른 질환을 유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그러면 비문증 치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녹내장도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이제 약물 치료가 뭐 90% 이상이 되고요. 약을 썼는데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믹스라고 이제 약간 중간 단계의 수술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수술 방법 등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전에 하던 섬유주 절제술이라든지 뭐 우리가 밸브 삽입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되고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녹내장은 약 하나가 처음에는 5 정도 떨어지는데 한 2, 3 정도씩 안압을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안압이 높으면 하나 써서 조절하면 하나만 쓰면 되고 안 되면 2개, 3개, 4개까지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나 더 하면 5가지 방법으로 안압을 조절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수술 하나 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계를 더해가면서 안압을 점점점 떨어뜨리게 되면 녹내장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준비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탈구된 환자 이게 10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넘어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렌즈가 이쪽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그리고 이제 후낭 혼탁, 전낭 혼탁이 생겨서 시력이 시축을 가리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카나브라바 공막 고정술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렌즈에 다리. 여기다가 이제 실을 이렇게 밖에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고
양쪽 두 군데를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수술 시간은 한 20분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렌즈도 기울어져 있는데 수술이 끝나게 나면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생깁니다. 요쪽 가쪽에 두 개, 바깥쪽에 두 개, 이렇게 네 개의 점이 되고 렌즈 위치는 이렇게 정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수정체 탈구 후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간단한 세안은 뭐 3일에서 5일 정도, 가벼운 일은 1, 2주, 심한 활동은 한 달 이 정도로 이제 권장하는데 그 수술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왜 수술 받았는지 그리고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연 집밥님께 답변을 드리면 뭐 위에 이효선님께서는 뭐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면 뭐 안과를 방문하셔서 잘 뭐 상담을 하시면 뭐 쉽게 백내장 수술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연 집밥님께서는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가 눈에 딱 붙으려면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공수정체가 한 2주 정도까지는 제가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직후에는 눈이 많이 떨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안검이 떨리는 경우도 있는데 눈 뒤에 있는 후낭과 렌즈가 붙지 않아서 이제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달쯤 지나서 제가 인공수정체를 교환하러 들어가 보면 이제 절반 정도는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일상적인 활동으로 렌즈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뭐 심한 활동도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뭐 급작스럽게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시도를 해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그 활동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늘려가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다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그 활동량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인공수정체 탈구의 합병증은 초기에 이 합병증은 이제 모든 수술, 안과적인 수술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출혈이나 염증, 안압 상승, 각막 부종 이런 것들은 대부분 쉽게 조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시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재탈구가 된다거나 망막박리 같은 이제 다른 망막 질환이 동반된다거나 또는 망막 또는 황반부종 이런 것들이 생겨서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를 가셔가지고 이런 후기 합병증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이제 전 국민들이 받을 수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받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쉽게 요즘에는 이제 쉽게 수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세 시대에 조금 더 잘 보고 나중에 가서라도 시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어떻게 제가 답변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이 대한안과학회를 대표해서 조금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니 그때 가서 조금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욘디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